콘크리트에는 방수 기능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타일 또한 방수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바닥 전체의 타일을 다 뜯어내고 전체 방수를 다시 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바르는 형태의 제품들은 두껍게 바르게 되면 하자가 발생합니다. 취약한 부분에는 부직포를 덧대어서 시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을 채우고 이틀 이상 관찰을 합니다. 공사 시작 후 해야 할 것들 5번째 시간입니다. 8째, 방수공사는 돌이키기 힘들다. 지난 시간에는 2시간에 걸쳐서 전기공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테리어 공사 후에 가장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해결하기가 가장 힘든 방수 설비 공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설비 공사라고 하면 급수배관, 배수배관 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방수는 말 그대로 물이 새지 않도록 막는 것을 말합니다. 설비 공사는 물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실내에서 설비 공사를 하게 되면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방수 공사입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서도 특히 어려운 것이 방수 공사입니다. 이번에도 2시간에 나눠서 설명드릴 건데요. 방수 공사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를 사용해서 짓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 콘크리트에는 방수 기능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콘크리트의 내부에는 스펀지와 같이 수많은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잘 흡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콘크리트 바닥에 많은 양의 물이 고여 있게 되면 아래층에 누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타일 또한 방수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욕실 바닥이 타일로 되어 있지만 그곳에 물을 부어도 아래층으로 물이 새지 않는 것은 타일 아래에 방수공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습식 부엌이나 화장실 공사를 할 때 방수공사는 필수입니다. 하지만 물통에 구멍 하나라도 나게 되면 물이 새듯이 방수공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작은 틈이라도 있으면 그곳으로 물이 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방수를 하고 나서 방수층이 형성되면 통상적으로 그 위에 타일을 시공하게 됩니다. 방수층은 물이 통과하지 못하는 층을 말하는데요. 타일 아래에 방수층이 위치하기 때문에 밖에서는 방수층이 보이지 않게 되죠.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아래층에 누수가 발생되었습니다. 방수층 어디에 구멍이 나서 물이 새는 것인지 알 수가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의심 가는 곳을 추측할 수는 있겠지만 정확하게 어느 부분에서 물이 새는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닥 전체의 타일을 다 뜯어내고 전체 방수를 다시 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상황이 발생하면 뜯어내고 다시 방수하고 다시 타일 시공을 하는데 적어도 수백만 원은 들어가게 됩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업장이라고 한다면 그동안 장사를 못할 것이고 주택이라고 한다면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초에 꼼꼼하게 시공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일반적으로 설비업체들이 방수공사까지 같이 해줍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하는 방수공사의 방식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하는 방식은 물에 시멘트를 묽게 타고 거기에 방수액을 타서 방수할 곳에 바르는 방식입니다. 시멘트 액체 방수라고 하는데요. 시멘트는 입자가 매우 곱기 때문에 갈라짐, 즉 크랙이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약간의 방수 기능은 있습니다. 바닥면의 가운데처럼 평평한 곳은 조금 덜할 수도 있지만 모서리 부분, 배관이 지나가는 부분 등은 심하게 크랙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눈에 잘 보이지 않더라도 미세한 크랙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는 시멘트의 입자가 매우 고운데 반해 탄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으로만 방수를 하게 되면 물이 새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제대로 된 종류의 방수를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방수를 위해서는 방수층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 방수층에 크랙이나 구멍이 생기게 되면 방수층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방수층을 여러 층으로 만드는 것이 권장됩니다. 1차 방수로 사용하기 좋은 방수는 침투 방수입니다. 이것은 침투 방수액을 콘크리트에 침투시켜서 하는 방수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콘크리트에는 스펀지와 같이 내부에 수많은 빈 공간이 있습니다. 이 빈 공간을 방수액이 메워줘서 방수 능력을 갖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방수액이 스며든 만큼이 모두 방수층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콘크리트 자체에 크랙이 있다면 이 크랙을 별도로 메워줘야 하지만 콘크리트 자체를 방수층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는 매우 좋습니다. 다만 이 위에 2차 방수를 하기 위해서는 발수 능력이 없는 침투 방수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2차로 만들어지게 되는 방수층이 바닥에 제대로 부착될 수 있습니다. 이 방수 방법은 장점이 많지만 다른 방수 방법에 비해서 가격이 조금 비싼 편입니다. 그리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일반적인 업체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이미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 임시 방편으로 타일 위에 침투 방수제를 도포하여 방수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방수제가 정확하게 누수가 일어난 곳에 침투를 해야지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성공 확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타일을 뜯어내기 전에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는 없기 때문에 비싼 가격에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침투 방수를 해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침투 방수를 1차 방수로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1차 방수 때는 침투 방수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침투 방수제를 콘크리트 자체에 침투를 시켜서 방수를 하기 위해서는 1차 방수 때 해야만 효과를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침투 방수는 비교적 비싼 가격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을 때만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마저도 성공 확률이 낮기 때문에 침투 방수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으며 1차 방수 때는 사용하면 안 되는 줄 아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해이고 1차 방수 때 제대로 된 방법으로 시공을 하게 되면 상당히 높은 방수력을 보여주는 것이 침투 방수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도막 방수입니다. 이는 페인트처럼 발라서 도막을 만들어 방수층을 형성해주는 방식입니다. 우레탄 또는 고무 아스팔트 등이 있는데요. 화장실 또는 주방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닌 타일 아래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곳에 하는 방식을 비노출형이라고 하는데요. 비노출형 도막 방수제는 통상적으로 검은색입니다. 이러한 도막 방수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한 번에 두껍게 바르게 되면 마르는 과정에서 수축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크랙이 갈 수 있으므로 얇게 여러 번 발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페인트든 도막 방수제든 바르는 형태의 제품들은 두껍게 바르게 되면 하자가 발생합니다. 도막 방수제를 여러 번 계속해서 바르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얇게 두세 번만 바르게 되면 기대할 만한 방수 능력이 나옵니다. 이때 바르는 곳은 바닥 전체와 벽체의 일부입니다. 만약 샤워를 해야 하는 공간이라고 한다면 벽체의 2m 높이 정도까지 발라주는 것이 좋고요. 벽에는 크게 물이 튈 염려가 없는 부엌 등에 시공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50cm 정도까지만 발라줘도 상관없습니다. 도막 방수를 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연결 부위나 모서리 부분은 크랙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방수제를 발라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업자가 실수로 망치 같은 것을 떨어뜨린다면 모르겠지만 통상적인 상황에서 평평한 면에는 크랙이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배관이 바닥을 뚫고 지나가는 자리 또는 바닥과 벽이 만나는 모서리 부분은 크랙이 쉽게 생깁니다. 그래서 누수에 대한 걱정이 많이 된다면 이렇게 취약한 부분에는 부직포를 덧대어서 시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방수제를 파는 곳에서는 부직포로 되어 있는 테이프로 같이 팔고 있는데요. 이 테이프를 크랙이 생기기 쉬운 곳에 붙이고 방수제를 발라주게 되면 이 부직포 테이프가 방수제를 잡아주게 되어 크랙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게 됩니다. 이 외에 시트 방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공장에서 만들어 나온 방수 시트를 이용해서 시공을 하는 것인데요. 시공만 잘하면 가장 성능이 뛰어난 방수 방법이지만 작업자의 실력에 따라서 결과물 퀄리티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시공 방법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방수 방법이 있으나 인테리어에서는 이 외의 방법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수 공사를 했다고 하면 꼭 담수 테스트를 해봐야 합니다.
담수 테스트는 방수 공사 후 물이 새지 않는지 물을 채워서 확인하는 테스트인데요. 방수 공사를 한 곳에다가 물을 채우고 이틀 이상 관찰을 합니다. 물을 엄청나게 많은 양을 채울 필요는 없고요. 바닥 전체가 잠기고 아까 말씀드렸던 크랙이 잘 생기는 부분이 잠길 정도만 물을 채워보면 됩니다. 만약에 누수가 생기는 곳이 있다면 다시 방수를 하고 테스트를 다시 진행합니다. 이 과정을 누수가 발생하지 않을 때까지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그래도 실제로 사용하다가 누수가 발생해서 다시 다 뜯어내서 공사를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미리 꼼꼼하게 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담수 테스트를 하는 동안 다른 공정을 진행해서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비용에 상관없이 정말 꼼꼼하게 방수를 하고 싶다고 하시면 1차로 침투 방수, 2차로 도막 방수를 해주시면 되고요. 비용이 조금 부담된다고 하시면 1차로 시멘트 액체 방수, 2차로 도막 방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세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급수관, 배수관을 설치하는 배관 설비 공사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